좋아요, 구독!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AI 챗봇 시대가 그야말로 활짝 만개를 했습니다. 열풍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런 현상 때문인지 20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기록했던 종목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 관심이 좀 증폭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역시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도 상승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최근 AI 챗봇 관련주 주가 점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조금 시세는 지속적으로 분출이 되고 있었는데 금일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생성형 AI 및 기타 시장에 대한 성장 확대 기대감들이 유효했었고 거기에 따른 실적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9%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것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에 AI 관련을 좀 탑재를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 거기에 따른 또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빙에서 좀 답변을 잘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대화를 빠르게 단절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적인 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 1위에서 5위 그리고 6위까지도 AI 시장에 대한 이런 진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4.0 신성장 전략 4.0을 기반으로 이런 국내의 또 K-챗 GTP 관련된 기대감도 형성이 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챗 GTP 규제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로봇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앞으로의 신규 또 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진입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열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현재 국내 증시 AI 챗봇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는 점 이렇게 살펴주셨고요. 관련 규제도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욱더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섹터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구글 바드 관련주로 한때 시세를 좀 분출했던 유엔젤, 이 챗봇 관련주들 동반 상승세에도 홀로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장에서 살짝 강보합권 유지하다가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원인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이미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네, 사실 오늘 장에서 조금은 소외받았었던 부분에서 약간은 좀 신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보유자 분들께서는 보유 전략을 홀딩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유엔젤 같은 경우는 구글과 아마존의 AI 솔루션이 연동된다는 점에서 주가의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또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좀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바드가 이전에 또 최근에 시연을 했을 때 오답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챗 GTP가 성장이 나올 때 그 안에서의 좀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오늘 수급적인 흐름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특정 기업에서의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웹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처음에 이런 시연에서 오답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지만 향후의 승자는 또 누가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시세가 분출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벌써 4배에서 5배가 넘게 상승한 종목군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고 위치적인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요. 유엔젤도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 2, 3주 정도의 또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만약에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시세를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전히 챗 GTP라는 거대한 이런 AI 테마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흐름들을 조금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유엔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 관련 업종 내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엔젤 오늘은 좀 약세지만 저점 대비 주가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정부가 미래 산업 성장 동력 이 확보를 목표로 신성장 4.0 전략을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판 챗 GPT 육성 이게 좀 골자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K 챗봇이 독보적 위치를 점하는데 이 효과적인 영향을 또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혁신적인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관련 산업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좀 추진력은 충분히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5개나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대책이 30개나 올해 안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일단 인공지능 AI를 바탕으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6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기에 또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에 또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조금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챗 GTP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관련된 성과들이 뉴스화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도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용 AI 챗봇 개발을 위한 지원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기대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부 정책이 수반되면 그만큼 좀 추진력을 좀 받게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상승세 단순 테마성 이런 이벤트가 아닌 상승 모멘텀을 좀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의 지원 속에서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챗봇 관련주들 좀 궁금한데요. 우선적으로 대장주에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 이런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따른 반도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오늘 약간의 좀 지수의 하락이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CPI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대장주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되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해당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오히려 약간의 생각을 바꿔서 로봇주라든지 향후 이런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5G와 6G 소형 위성 쪽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해외에서 챗 GTP를 규제하는 이유가 결국엔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주로도 수급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그런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존에 상승하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박스권 이후에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대장주 위주의 접근은 유용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이 쏠리고 있는 대장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고, 다만 이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로봇주나 5G, 6G 또는 보안주 위주로도 좀 접근이 용이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걸 토대로 해서 어떤 종목에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코난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담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일장의 저번의 고점과 그 이전의 고점, 두 번의 고점을 모두 다 돌파하는 양봉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래량도 일정 부분 좀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엔비디아가 오늘 또 금일 미국장에서의 또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업력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1994년에 설립된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또 자체 AI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빅데이터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 텍스트 애널리틱스라든지 컨버네이셔널 에이전트 같은 이런 AI 챗봇과 필요한 그런 기술력으로 주요 매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업의 구조 자체가 공공기관과 대기업 위주로 고객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고객 비중이 55%가 넘는 상황이고요. 구독경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매출의 증가세가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는 약간의 조금 저조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실적들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텔레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주주를 좀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으로 제시해 주신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뉴욕장 엔비디아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이 종목 스스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공공기관 또 대기업 위주 고객사들 좀 포진되어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비대면 의료 체계 관련해서 좀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의료 체계 확대 기대감에 이 소프트센 등 관련주가 조금 강세인데요. 이 윤 대통령 최근 좀 심화하는 의사의 소아과 기피 현상을 좀 정책의 잘못이다 이런 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비대면 의료 체계 확대, 이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이 비대면 진료 제도와 협의는 좀 난항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단기적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갈등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고 제도화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었더라면 조금 더 빠르게 제도화가 됐을 텐데 지금 최근에 또 리오프닝 기조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대한약사회 같은 경우에서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앞으로의 좀 이런 진행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확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확대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소화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닥터 나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 24% 이상의 좀 확대 기조가 나왔고요. 또 이제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영유아를 위해 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대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모멘텀이 발생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윤 대통령의 주문처럼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소아 진료 등 이 법제화의 속도가 붙는다면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케어랩스를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이죠. 붓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3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굿닥의 지분을 약 83.3%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국내 최초로 챗 GTP API를 도입한 건강 AI 챗봇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AI 챗봇 관련돼서 관련주로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신형 TV를 만드는데 그 안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가능한 이런 또 이제 굿닥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금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마련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부분에서 좀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의 조금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었던 여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평가적인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일부 분석기관에서 이런 법제화가 진행이 되고 국내 1위에 대한 이런 플랫폼을 보유하는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력을 80%대까지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 관심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